요 며칠간 헤드라인을 뜨겁게 달군 뉴스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일 역쇼크란 건데요. 원래 오일 쇼크란 것은 오일의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오히려 이번에는 반대로 기름 가격이 떨어지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충격이 여파로 코스피는 무려 4%가 빠졌는데요. 아니,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기름값이 빠지면 좋은 거 아닌가? 자동차나 발전에 필요한 기름이 가격이 낮아졌다는 건데 도대체 왜? 우리 주식값은 왜 또 떨어지는 건데?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푸셔PD입니다. 오늘은 오일 역쇼크가 왜 일어났고 오일 역쇼크는 어떻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원유 가격 경쟁에 들어가면서 원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올해 1월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인데요. 왜 이렇게 사우디와 러시아가 가격 경쟁에 뛰어들었는지 배경을 잠깐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물건을 가진 사람들끼리 적은 양만 우리 팔도록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 가격이 높은 가격에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물건을 가진 사람들 쪽에서는 이득이잖아요. 이른바 신성동맹이라고 불리는 미략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사이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석유 공급을 줄이겠다 해가지고 국제 원유가는 최근 몇 년 동안 조금씩 올라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동맹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너희들끼리 결정한 그런 감산 합의에 참여할 생각이 추호도 없고, 우리 미국은 석유 시장에서 아주 마음껏 생산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게, 미국이 바로 셰일가스의 힘에 이끌어서 전 세계 1위 국가에 올라섰다는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생산량 1위 국가가 감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2위, 3위 국가들이 아무리 모여서 감축을 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드는 의문은, 이렇게 합의가 어겨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근에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수요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아니, 석유 수요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 어떻게 병 하나로 그렇게 많이 줄어들 수 있지? 네, 세계 석유 소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트랜스포테이션, 바로 운송수단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부분 중에서 에어 트랜스포테이션, 즉 항공유에 대한 소비가 거의 증발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또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가용돈을 이용한 로드 트랜스포테이션도 되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석유 생산국의 입장에선 어마어마한 수요 타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전례가 없을 정도라고 해요. 원유의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니까 같이 감산 합의를 했던 러시아와 사우디가 결국 합의가 결렬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판매할 수 있는 수요까지 적어져 버린 상황에서 미국은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는데 반대로 감산한 양만큼 팔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나라는 국가 예산이 석유 수출에 의해 굉장히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석유 수출을 거두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렇게 협상이 결렬되고 나니까 자신의 나라의 이제 각자 도생을 위해서 각자 살 길을 찾아 나가고 있어요. 각자 나라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의 원유를 생산하면서 원유 가격이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이른바 오일 쇼크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왜 오일 쇼크는 우리 경제한테 큰 영향을 주고 코스피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까요? 예전에 있었던 오일 쇼크들은 원유 가격이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무려 1달러 정도에 머물렀던 원유 가격이 10배, 11달러로 고착되는 어마어마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담합을 해서 생산을 줄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는데요.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로 컸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에 전기라든지 석유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당시 경제 지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물가가 큰 폭으로 뛰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가가 뛰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서 예측했던 경제 성장률보다 굉장히 밑돌았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수입 품목 1위가 원유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타격이 컸었을지 예상할 수 있었죠. 아니, 우리나라 수입 품목 중 1위가 원유면은 경제 상황이 좋아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코스피가 4%나 빠져? 말이 안 되잖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어마어마하게 빠진 날이었습니다. 과연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에는 큰 경제 산업 중에서도 에너지 관련된 산업들이 무려 4%나 차지를 합니다. 그 에너지 관련 산업들은 주로 세일오일, 즉 원유를 생산하는 업체,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업체들인데요. 이 업체들은 국제 유가가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경제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무려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런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니까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앞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런 미국의 에너지 회사들은 실제 유가에 따라서 업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채권의 위험이 항상 존재를 하고 또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수익률이 높은 채권은 굉장히 큰 매력을 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은행이 에너지 관련 채권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비중이 무려 11%에 이른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유가 문제에 겹쳐서 은행까지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들까지 더해져서 전체 유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주가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우리나라 원유 수입국 1인데도 코스피 지수는 도대체 왜 하락하는 거야? 많이들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 중 하나가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을 해서 다시 해외에 판매하는 원유 관련 화학 제품들이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입니다. 예를 들면 원유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된 후에 석유 관련 회사인 S-오일이나 GS칼텍스 같은 회사들이 이 원유를 항공유나 휘발유, 경유와 같은 석유 제품으로 재가공을 한 후 해외로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기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의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코스피 주가가 4%나 빠졌던 와중에서도 이런 정유사 업체들의 실적은 훨씬 더 안 좋았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다음으로 수출이 많이 되는 것이 정유업체의 수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DLS 상품인데요. DLS 상품을 아주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1년에 5%에서 6%의 고금리를 약속받는 대신에 같이 결합된 상품에 대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금리와 관련된 상품들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갑자기 금리가 급락을 하니까 맡겨 나왔던 돈이 전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유와 결합 파생 상품이 무려 1조 4천억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원유 가격이 갑자기 급락을 하는 바람에 이런 일반인들이 투자했던 DLS 원금이 위험에 빠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정말로 다행으로 이전에 금리에 대한 DLS가 위험에 빠지고 나니까 파생 상품을 줄였고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파생 상품의 액수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원유와 관련된 DLS 상품 액수가 줄어들 뿐더러 원유의 가격이 절반 정도의 수준에 이르르는 것은 DLS 상품의 약정한 가격보다 밑돌 정도로 떨어진 편은 아니라서 21개가 모두 안전한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쓰려 내렸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파생 상품형 DLS는 조건이 유지된다고 해서 아주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거든요. 금리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주는 4%, 5% 정도의 금리가 보장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위험한 상황에 이를 경우에는 원금이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입니다. 개인적으로 포셔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파생 상품을 투자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피 같은 돈이잖아요. 어떤 분들에겐 노후 자금, 어떤 분들에겐 주택을 위한 소중한 자금, 정말로 하나같이 피 같은 자금이잖아요. 오늘의 결론은 원유가 너무 높은 것도 당연히 우리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낮은 상황에서도 유지되는 것이 어떤 경제 참여자들에겐 악영향을 또 미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유가가 우리나라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되게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망은 어떨까요? 이렇게 저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또 새로운 경제 국면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런 저유가에 힘입어서 우리나라의 산업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을 보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